새 차를 타는 행복 아메리카 리스 블로그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스 최저가 댓글도 많네요. 37개의 댓글이 달렸네요.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동차 리스 최저가 찾을 수 있을까? 이것만 알면 끝. 이러한 제목이고요. 소제목으로 극한을 질주하는 차는 되지만 극한을 질주하는 영업원은 안 된다. 이렇게 소제목이 달렸습니다. 자동차 리스 최저가 찾을 수 있을까? 최저가, 원가 방출, 로마진, 최대 할인. 진짜라면 그럼 영업은 어떻게 하죠? 남는 게 없잖아요. 진실일까요? 진실이라면 찾아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동차 리스는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저렴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영업원들은 최저가로 질러놓고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면 머리 극적거리며 얼굴 벌개져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왜? 먹고 살라고 하는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시간 비용, 인건 비용, 교통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해서 손해 나잖아요. 노마진이니까요. 원가 방출이니까. 최대 할인이니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수입을 올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 극적이는 수밖에 없죠. 그죠?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른 말을 하시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요. 비즈니스는요. 그죠? 통상 하는 말이 왜 그러지? 이상한데 이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시면은 이제 좀 수입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예,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영업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쨌든 시장 13조 6천억 원의 시장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문구를 보면은 극단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차는요, 제로백을 다투잖아요. 그죠? 100m를 몇 초간에 가느냐. 기술이잖아요. 극한이죠. 그죠? 극한을 뚫어내는 게 차의 본성이에요. 그거 닮았다고 영업원이 극한의 상황으로 질주해서는 안 돼요. 영업하고 차는 달라요. 주로 이때 이렇게 합니다. 이율이 갑자기 올라서, 예, 생뚱맞게 이율, 금리가 비쌌어요.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잘 안 통해요. 너나 많이 써먹었어요. 이율이 그렇게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거든. 오르락내리락은 합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에 타깃이 정해져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는 않습니다. 신용 때문인데요. 맞아요. 부채잖아요. 그죠? 차량 가격만큼 부채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차 팔면은 어느 부분은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20% 정도가 위험한 시장입니다. 1억짜리 차라면 2천만 원밖에 위험하지가 않아요. 돈을 1억을 빌려주지만. 이것도 잘 안 먹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물가가 비싸서요. 며칠 사이에 물가가 올라갑니까? 그렇게 많이 변동됩니까? 물론 오르긴 하겠지만 그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맞이하면은요. 근데 물가가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 백약이 무효예요. 재주가 잘 안 통해요. 소비자도 똑똑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영업을 극한의 직업으로 만들어 가서는 앞으로는 비전이 없어요. 빨리 떠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소비자도 이렇게 극한의 영업을 하는 영업원만 피하면은 이 좋은 리스를 가장 합리적으로 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최저가 한번 찾아보죠. 어떻게 한다고요? 극한으로 달려가는 영업원을 피하고, 맞죠, 그죠? 최저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짝 긴장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요. 뭐 블로그도 쓰고 뭐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하네요. 뭐 천상 영업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내가 저러한 부분에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은 뭐 꾹 참고 5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용가치, 수익률, 너 때문이야. 어려워. 리스가 어려운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그죠? 사용가치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익률요? 계산 안 돼요. 그리고 수익률 뭐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가는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잖아요. 공개도 안 하는데요. 추측은 하겠죠. 그죠?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리스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동차 리스가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소비자가 원하는 차, 옵션, 색상, 소비자가 다 정하세요. 그리고 이거 사주세요 하면 돼요. 리스 회사는 차 사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리스 이용자한테 직접 돈을 안 주지만은 차 사는데 돈 들어가서 돈을 빌려주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자 장사하잖아요. 그죠? 이게 리스입니다. 당연히 새 차를 구입해서 주겠죠. 중고차는요. 구입하기가 두렵습니다. 어떠한 상태인지를 몰라요. 고장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돈 장사하는 리스 회사가 이렇게 위험 있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 그러면은 대부분 신차다, 새 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리스가 어려운 이유는요. 사용의 가치 때문입니다. 리스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차를 사용을 해요? 몇 킬로를 사용할까요? 사고 낼까요? 안 낼까요? 차가 고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험하게 쓸까요? 안 쓸까요? 다 모르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특정한 시점까지 가보니까 중고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천차만별이죠.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합의한 게 중고차 가격이잖아요. 이걸 알아야 리스 사용 기간 동안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어떠한 선을 가지고 비교할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싸다 비싸다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네. 지금 시장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다음에는요. 차를 사잖아요. 어쨌든 돈을 지급을 했으니까 소비자가 매달 리스료를 내니까요. 그죠? 그 받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가 얼마일까요? 신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처음 계약할 때요. 신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분은 소득이 월 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차를 크고 좋은 걸 하셔가지고 월 300만 원의 지출을 해요.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스료를 안 낼 위험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거절을 하거나 금리를 올릴 수는 있어요. 얼마일까요? 잘 몰라요.
이자하고 두 가지 때문에 리스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럼 포기해버리면 되죠, 뭐, 그죠? 현금 구매하든가 할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리스는요, 면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면세가 뭔지 아세요? 세금을 없애준다.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건 면세예요. 무슨 세금을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다 세무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면세라는 거는요, 여기서 지칭하는 거는 부가세를 말합니다. 부가세 면세 구조예요. 최종 소비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렌트를 한번 보세요. 렌트는 과세 사업자예요. 차 살 때 차에 붙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요. 좋죠,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1억 천인데 1,000만 원 부가세 환급을 받잖아요. 그럼 1억에 사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싸게 사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렌트요. 그죠? 그런데요. 렌트 회사가 렌트를 하면서 한 푼도 안 남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1억대는 차 5년간 렌트하고 1억만 회수한다? 불가능하잖아요. 이자도 늘 거고요. 여러 가지 비용도 들 텐데요. 그죠? 그러면은 1억짜리 차를 5년간 렌트하면은 150% 그러니까 1억 4천, 5천 이 정도는 회수해야 원가하고 이자를 겨우 회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천 주고 차를 구입을 해서 1,000만 원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1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1억으로 1억 5천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다 보니 1억 5천에 대한 부가세 10%면은 1,500만 원을 냈어요. 1,000만 원 부가세 환급받고 1,500을 냈어요. 500만 원 손해네요. 그죠? 국가에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국가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요, 리스는 면세입니다. 1억 천으로 사왔잖아요. 1억 천이 취득 원가예요. 부가세 안 빼줘요. 그럼 1억 천을 가지고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내면은 1,500을 내야 되는데 안 내요. 부가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500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이득이 자동차 리스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못 찾고 영업하시는 분도 잘 못 찾고 이 세무 얘기는 조금만 잘못하면 바보가 돼요. 그 다음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 바보가 됩니다. 세금은요,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세무사님, 회계사님도 말을 아끼는 부분이 세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영업원은, 리스 영업원은 함부로 절세 얘기를 못해요. 그냥 절세다, 요 정도. 그 다음에는 세무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이 정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아셨죠? 면세 구조요, 부가세다. 면세는 종합소득세하고 달라요. 종합소득세는 제가 또 블로그 읽어주면서 드리면서 차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리스 상품인데 이 사용가치하고 수익률 때문에 낭패를 봤어요. 그죠?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다 한 수 더 떠서 극한을 질주하는 영업원이 계세요. 그래서 리스는 참 좋은 상품인데 복잡하고 어려워서 접근을 잘 못하거나 접근을 시원찮게 했다가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긴장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서요. 또 2편으로 계속 할게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